여인이 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은 여인이 대놓고 보내는 정말 노골적인 신호이옵니다. 이건 사실 여인들끼리의 비밀이라 소녀가 공개해버리는 것이 좀 미안할 정도이오나 선비님들을 위해서라면 그깟 미안함 정도야 아주 별것 아닌 것이지요. 이 부위란 바로 이옵니다. 그간 강령하셨사옵니까? 춘향이의 은밀기방의 안주인 춘향이옵니다. 선비님들께서는 살면서 여인의 호감 표현을 몇 번 받아보셨는지요? 많이 받아보신 선비님도 그렇지 않으신 선비님도 있으실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옵니다. 선비님들께선 살면서 여인으로부터 먼저 직접적인 합체 제안을 받아본 적 있으시옵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많이 없다고 하여도 실망하지 마시옵소서. 사실 대부분의 사내는 저런 직접적인 합체 제안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을 것이옵니다. 이유로는 아직까지도 여인들은 연애에 있어 수동적인 편이라 선비님에게 호감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표현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옵니다. 하오나 직접적으로 잘못할 뿐이지 간접적으로는 사내 못지않게 자주 보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사옵니까? 여인의 신호는 대개 직접적인 말보단 비언어적인 표현이 많사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인의 이런 비언어 신호는 읽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로 인해 무산돼 버리는 합방이 많사옵니다. 여인들도 그냥 직접적으로 속 시원하게 표현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아직까지는 힘든 것이 현실이옵니다. 그래도 여인들도 예전보다는 선비님들께 간접적으로나마 원하고 있다는 신호를 열심히 보내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좀 번거롭지만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비언어적 유혹 신호를 좀 배우신다면 과거의 그 여인들의 행동들에 담긴 속뜻을 알 수 있으실 것이옵니다. 또한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여인과의 뜨거운 연애 진도도 앞으로 나가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녀와 함께 알아가 볼 건데 이렇게 쉽단 말인가? 하고 놀라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쉽냐고 물으셨사옵니까? 마치 구독 한 냥과 좋아요 두 냥을 누르시는 것만큼 쉬울 것이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한 번씩 부탁드리옵니다. 먼저 그 여인의 복장을 유심히 보시옵소서. 의외로 여인들이라고 해서 옷을 다 잘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장에 힘이 안 들어갔다고 하여 무조건 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옵니다. 하오나 적어도 이렇게 여인이 입고 나온다면 웬만해선 선비님과 오늘 거사를 치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옵니다. 그 복장이란 바로 노출이 많은 복장들이옵니다. 물론 무조건 노출이 많다고 하여 거사를 치를 수 있는 건 아니옵니다. 중요한 거는 복장이 아닌 노출의 부위이옵니다. 예를 들어 그 여인이 배꼽을 살짝 노출시키는 옷을 입고 나온다면 이것은 그 여인이 오늘 밤 선비님을 원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사옵니다. 그런 옷을 입는 것은 선비님에게 보내는 유혹 신호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복장을 입을 만큼 개항으로 인한 외국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여 본인만의 개성이 강한 여인일 수도 있사옵니다. 정말 드물지만 흉부가 훤히 드러나는 옷을 입는 경우도 있사오나 이런 여인들은 선비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닐 가능성이 높사옵니다. 행여나 선비님 주변에 이런 여인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가가오독에 그 여인의 초상화 사진을 쭉 살펴보시옵소서. 만약 초상화 사진에 신체가 부각되는 본인 사진이 여러 등록되었다면 그 여인은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자기애가 많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사옵니다. 보통 이런 여인들의 내면은 외로움이 많은 경우가 많아 합방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높은 여인인 건 맞사옵니다. 하오나 내면에 외로움이 많은 사람은 선비님에게 집착하거나 갑자기 돌변해버릴 수도 있으며 건강한 관계가 되기 힘들 확률이 높사옵니다. 그러나 만약 원래는 노출이 과한 옷을 즐겨 입던 여인이라도 선비님을 만날 때만큼은 일반적 수위를 지키는 여인이라면 그런 분들과는 그래도 꽤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사옵니다. 이유인즉슨 이건 사내 입장에선 좀 이중적으로 보이실 수도 있사오나 원래 노출이 과하게 하는 여인이라도 쉬워 보이기 싫은 게 여인의 마음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 선비님 앞에서는 오히려 쉬워 보이지 않게끔 본인의 끼를 내려놓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옵니다.
자, 그렇다면 배꼽도 아니고 흉부도 아니면 대체 어딜 노출하는 것이 긍정신호냐 물어보신다면 그건 바로 어깨와 쇄골이옵니다. 사실 여인들도 잘 알고 있사옵니다. 선비님들께서 이성적 매력을 느끼는 부위들을 말이옵니다. 하오나 솔직히 말해 선비님들께선 흉부나 배꼽을 훤히 드러내고 다니는 여인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옵니까? 아마 사귀고 싶다가 아닌 자고 싶다일 것이옵니다. 소위 쉬운 여자같이 느껴지는 것이옵니다. 이건 사내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옵니다. 하오나 흉부와 배꼽과는 달리 어깨와 쇄골은 쉬운 여자 같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선에서 여성성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부위이옵니다. 여인들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위가 노출되는 옷을 입고 다니면 지나가는 모든 사내들이 흘긋흘긋 쳐다보옵니다. 그런 시선이 좀 부담이 되오나 그 여인이 선비님과 만나는 날 굳이 이런 복장을 입고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옵니다. 바로 선비님을 유혹하기 위함이지요. 특히 요새는 어깨와 쇄골의 추가로 몸선까지 함께 드러낼 수 있는 보다 과감한 옷이 유행하기도 하온데 일명 신도시 미시룩이라고 불리는 이 복장은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중년 여성들이 입어야 그 특유의 우아함과 농밀함이 드러나기 마련이옵니다. 이 복장 역시 방금 말씀드린 복장들과 마찬가지로 여인들에게 있어 소위 전투복이라고 할 수 있사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복장과 상관없는 신체 부위 중 한 군데이옵니다. 여인이 이 부위를 노출하는 건 대놓고 보내는 정말 노골적인 신호이옵니다. 이건 사실 여인들끼리의 비밀이라 제가 공개하는 게 좀 미안할 정도이긴 하오나 여기까지 발걸음해주신 선비님들 빈손으로 절대 보낼 수 없으니 공개하겠사옵니다. 여인들이 사내를 유혹하기 위해 노출시키는 부위 중 가장 확실한 부분은 바로 겨드랑이이옵니다. 겨드랑이는 음기가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부위이기 때문에 사내 입장에서 여인의 겨드랑이를 보면 본능적인 야릇함이 들 수밖에 없사옵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일상생활 중에 일부러 겨드랑이를 보여주는 건 상당히 민망하잖사옵니까? 그러다 보니 신호를 보낼 때도 겨드랑이 맨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는 잘 없지만 원래 대놓고 보여주는 것보다 가려져 있는 게 더 야한 법. 옷을 입은 상태로 겨드랑이 부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유혹 효과가 있사옵니다. 자, 과연 옷을 입고도 은근히 겨드랑이를 보여주며 유혹을 할 수 있느냐 물으신다면 당연히 가능하옵니다. 오히려 선비님들께서 너무나도 많이 본 익숙한 동작들이라 당황할 듯 싶은데 잘 생각해보시면 이 동작들은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동작들이란 걸 깨닫게 되실 것이옵니다. 즉, 아는 척하면서 실은 확실한 의도를 담아서 하는 여인들의 의도적인 행동이란 것이옵니다. 은근슬쩍이 핵심이옵니다. 먼저 몸을 푸는 동작 도중에 노출이옵니다. 두 손을 깍지 끼고 뒷목에 위치한 채로 몸을 풀면 겨드랑이가 노출이 되옵니다. 너무 익숙한 동작이라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실 것이옵니다. 스트레칭 동작 자체는 자연스러우나 하필 선비님 앞에만 서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몸을 푼다. 무슨 선비님만 보면 몸이 찌뿌둥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되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시는지요? 이 동작들은 겨드랑이 부위가 보이는 것과 더불어 마음이 앞으로 쭉 내밀어지는 동작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내들 입장에서 능큼한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사옵니다. 여인들이 선비님들을 유혹하려고 다 알고 하는 여우 같은 동작들이옵니다. 비슷한 동작으로 기지개를 아주 시원하게 크게 켜는 동작도 있사옵니다. 다음 동작으로는 어우날이 많이 덥구나 하면서 머리카락을 들고 뒷목 혹은 옆목에 손부채질을 하는 동작이옵니다. 이 동작 선비님들께서도 분명 많이 본 동작일 것이옵니다. 이 동작은 여인의 필살기라고도 할 수 있사옵니다. 겨드랑이뿐만 아니라 나의 목선도 노출시킬 수 있고 부채질하는 위치를 조금 더 깊게 하면 쇄골과 어깨선과 더불어 더 깊은 은밀한 부위까지 은근슬쩍 노출시킬 수 있사옵니다. 그저 더워서 열을 식히는 동작인 것 치고는 되게 부자연스러운 동작이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더 덜 더울 것이고 손으로 하는 부채질이 시원하면 얼마나 시원하겠사옵니까?
특히 객관적으로 별로 덥지도 않은데 여인이 굳이 이 행동을 한다면 그 여인은 선비님께서 당장 오늘 같이 있자고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옵니다. 만약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친밀감도 없는 상대 앞에서 여인은 기지개나 몸을 푸는 동작을 하지는 않사옵니다. 즉, 적어도 친밀감은 있다는 말이오니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옵소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사옵니다. 첫째, 배꼽과 흉부의 노출 가지곤 의외로 오늘 밤의 성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하오나 평소 입는 옷이 노출이 많은 여인이 선비님을 만날 때 오히려 조신하게 입고 나온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이옵니다. 둘째, 어깨와 쇄골 그리고 몸선을 싸 보이지 않는 선에서 은근슬쩍 노출시키는 복장을 입는다면 이것은 강력한 호감 신호이옵니다. 셋째, 유독 선비님 앞에서만 몸을 푸는 동작이나 기지개, 손부채질 등을 통하여 겨드랑이나 목선을 노출시킨다면 이것은 거의 의도적인 여시짓인 경우가 많사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를 선비님들께 들려드릴 준비를 하며 되게 민망했었사옵니다. 이유인즉슨 오늘 알려드린 여인들의 은밀한 행동들, 소녀도 무의식적으로 자주 했었던 행동이기 때문이옵니다. 실제로 오늘 내용, 여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사내들에게 정말 자주 써먹는 내용이오니 선비님들께서 확실하게 인지하시어 그 여인의 속마음을 찰떡같이 알아봐 주시옵소서. 그것과 더불어 구독 1냥과 좋아요 2냥을 원하는 소녀의 마음도 찰떡같이 알아봐 주시면 행복할 것 같사옵니다. 5월 말에 접어들며 점점 날씨가 여름 날씨가 돼가는 것 같사옵니다. 이런 더운 날 물을 많이 드시어 몸속의 수분을 보충하여 건강을 챙기소서. 그럼 살펴가시옵소서.